자, 볼게요. 정수의 조건이 주어진 연립 1차 부등식 이게 조금 힘들어요. 뭘 힘들어 하냐면 등호의 사용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이런 말이야. 지금 보면 연립 방정식이 주어져 있어요. 첫 번째 식의 해를 구하면 x는 얼마보다 1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를 구하면 x는 3은 양수니까 3분의 a 플러스 1보다 작다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물어보네요. 만족시키는 애가 있나 봐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1보다 크다라는 표현과 얘가 해가 존재하려면 이 녀석은 당연히 이쪽에 있어야 줘야 되겠죠. 이렇게 3분의 a 플러스 1 이렇게. 그래야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정수들이 있을 텐데 자 문제를 읽어봤더니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정수들을 모두 더했더니 9가 된대요. 그럼 도현아, 뭐뭐뭐를 더한 거야? 지금 1보다는 어때야 돼? 크고 얘가 뭔진 모르겠지만 얘보다는 작은데 이 안에 들어간 정수를 다 더했더니 9가 됐대. 그럼 어떤 아이들이 있었던 거야? 2, 3, 4. 그렇지. 2, 3, 딱 4까지만 있었어야 돼. 그쵸? 5는 들어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5는 뭐 이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었겠.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당연히 3분의 a 플러스 1은 4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다. 이게 이제 우리 일반적인 생각이거든. 자 이제부터 고민이 시작되는 거야. 이런 류의 문제들은 항상 이렇게 범위 구하는 것까지는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안 되거든요. 많은 학생들이 잘 풀어요. 문제가 뭐냐면 등호가 들어가요. 자 등호가 들어가는데 그 등호를 어느 쪽에 붙여야만 이 문제가 성립을 할까? 지금 이거에 대한 얘기거든요. 자, 첫 번째 a 플러스 1, 3 그리고 4, 5가 이렇게 있는데 등호가 이쪽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3분의 a 플러스 1 그리고 4, 5 이렇게 있는데 등호가 오른쪽에 붙을 수도 있어요. 자, 지은아 왼쪽일까 오른쪽일까? 왼쪽일까 오른쪽일까? 그럼 한번 했으니까 질문 한번 해보자. 왼쪽, 왼쪽. 자, 어떤 얘기냐면 한번 해볼게요. 봐봐. 얘가 뭔지 모르겠어. 근데 4보다 크고 5보다 작아야 된다는 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죠. 요거까지 이해하죠, 다들. 자, 이제 생각해봐. 얘가 만약에 4가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지금 이 얘기는 그거잖아. 얘는 4가 됐을 때도 성립한다라는 말인데 얘가 4가 됐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 식은 얘는 1보다는 크고 얘가 4가 돼버리면 4보다는 작다라는 식이 돼버리는 거야. 그럼 4는 들어가는 거야. 그렇죠? 우리는 분명히 2부터 4까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얘가 만약에 4가 돼버리면 얘는 구멍이 뽕 뚫려 있으니까 4는 범위 안에 안 들어가겠죠. 그럼 얘는 안 되는 거야. 자, 그럼 다시 생각해보자. 그렇다면 얘가 5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 자리를 다시 이제 5로 바꿔볼게요. 얘가 5가 돼버렸어. 그럼 현준아, 얘가 5가 돼버리면 2부터 4까지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니까 등호는 이쪽에 하나 붙어야 돼요. 자, 이런 류의 문제들의 특징이 뭐냐면 정수의 개수, 연립 부등식을 저 조건을 만족시키는 정수의 개수 문제에서는 반드시 이거 아니면 이 둘 중에 하나의 답이 나와야 돼. 뭐 예를 들어 얘가 x가 뭐 a보다 b보다 x가 a보다 b보다 이런 식으로 범위가 주어질 텐데 선생님 그런데 등호를 어디다 붙이는지는 누가 정해요? 대입해봐야 돼. 내가 이 i 대신에 4를 써봐서 돼? 그럼 오케이. 5를 써봐서 돼? 그러면 5에다가 등호. 근데 지금은 4를 썼을 때는 안 됐고 5를 썼을 때는 됐으니까 맞잖아요?
얘 자리에 4가 들어가면 이렇게 되고 얘 자리에 5가 들어가면 이렇게 될 테니까 우리는 x의 값으로 2, 3, 4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 5 쪽에 등호가 붙어서 답을 표현해야 돼요. 아직 끝난 건 아니야. 얘가 원한 거는 A의 범위니까 자 똑같이 우리는 3을 곱해볼게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2를 빼볼게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 A는 11도 되고 12도 되고 13도 되고 14도 되는데 이런 자연수들 중에서 어떤 애를 찾아라? 최대값을 찾아라. 만약에 우리가 등호를 쓰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얘는 최대값이 될 수 없었죠. 근데 우리가 등호를 썼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알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등호까지 정확하게 표시한 아이들은 14라고 정확하게 대답을 했겠지만 만약에 등호를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답은 13이라고 대답을 했겠지. 그리고 틀렸겠지. 그래서 자 우리 생각합니다. 연립부등식에서 정수의 개수 혹은 자연수의 개수 그들의 합 이런 조건들이 붙게 되면은 반드시 범위는 한쪽에 반드시 등호가 들어가요. 무조건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이런 거 없어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해봐야만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에 색칠이 돼 있냐 안 돼 있냐에 따라서 답이 바뀔 거기 때문에 그걸 다 외우기보다는 얘는 반드시 등호가 하나 들어간다. 단 어디에 들어갈지는 직접 대입해봐야 알 수 있겠다. 자,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숙제에서 일단 배제를 시켰던 거고요. 자, 이런 똑같은 문제들이 쭉 이어집니다. 쭉 이어지는데,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연산은 여러분이 하면 되고, 연산 아닌 걸로 다 똑같네. 자, 요거 한번 그래도 하나 더 가봅시다. 자, 부등식이 있어요. 만족시키는 정수 x가 1, 2분, 아니, 연산 복잡한 걸 내가 하는 게 낫겠지. 요걸로 가봅시다. 자, 만족시키는 정수의 개수가 3개일 때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식은 그대로 연산을 진행합니다. 3x 그리고 3. 그렇죠? 그리고 x는 얼마보다 1보다. 이렇게 됐어요. 자, 두 번째 문제 풀어봅니다. 두 번째 풀어봤더니 3x에서 2x를 뺐으니까 x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3 마이너스 a가 있었고 그리고 여기 3이 있었어요. 그렇죠? 자, 이항시킵니다. 이항시켜서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네요. 생각보다 깔끔합니다. 그럼 우리가 수직선에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1보다는 크다고 돼 있어요. 만족시키는 애가 있대요. 그러니까 a는 여기 있겠죠. 자,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가 3개랍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사이에는 2부터 3, 4까지 들어가겠죠. 그리고 우리는 충분히 이 정도의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A는 4하고 5 사이에 있으면 딱 좋아. A는 4와 5 사이에 있으면 딱 좋아. 근데 보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다 4하고 5죠. 3개가. 그리고 등호를 5한테 붙일래, 등호를 4한테 붙일래, 등호를 양쪽에 없앨래. 그러면 얘는 문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3번과 4번 중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럼 지우가 어떻게 하라고? A를 4라고 생각하고 풀어보고 5라고 생각하고 풀어보고 그 중에 맞는 걸 찾아보자 그랬지. 자, 그럼 지우가 얘는 분명히 1보다 크고 A보다는 작거나 같다인데 A 자리에 만약에 4가 들어갔어. 지우가.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1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돼 있는데 4가 들어가면 2, 3, 4가 다 들어가는 거야. 그래요. 만약에 소연아 A 자리에 5가 들어가면 맞아요 틀려요? 네. 맞다고요? 야 A 자리에 여기들 더 맨더만 소리야. 뭐야? 야 5가 들어가면 2, 3, 4, 5까지 가지. 적었습니다. 지우기나 너나. 지우기는 맞는 걸 틀리다 그러고 너는 틀린 거 맞다 그러고. 현준아 그래서 등호는 어디에 붙는다고요? 4한테.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 이거 원래 헷갈려. 이게 진짜 희한하게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이거거든요. 희한하게 헷갈리대.
그쵸? 뭐 연습하면 되긴 하는데 여러분 풀어보다 보면 괜찮아지긴 하는데 초반에 되게 헷갈려하더라고요. 자, 직접적으로 대입해 보시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갑니다. 자, 활용 문제였어요. 활용 문제 중에서 다른 것들은 여러분이 그럭저럭 하실만 할 거예요. 이렇게 하실만 할 거고, 자, 여기에 이 소금물 문제가 있어서 자, 이건 조금 해볼 필요가 있는데 뭐라고 할까요? 좋은 소식이라고 할까요? 제 기억 속에는 여러분 학교 시험에서 한 번도 이가 나온 적이 없어요. 제 기억 속에는 뭐 아라는 뭐 전통이 아라나 이음은 전통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뭐 풍무든 그래도 어느 정도 되긴 했지만 제 머릿속에 한 번도 이게 학교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없어요.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한 10여 년? 여러분 학교 빼고 나머지 학교에서도 제가 기출해서 소금물을 본 적이 없거든요. 최근 10년 동안 그 어느 학교도.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풀어드리긴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풀어드리는 거예요. 딱히 학교 시험으로서의 메리트는 별로 없다. 자, 볼게요. 소금물 문제는 무조건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약속을 했냐. 소금의 양을 구하는 식으로 풀기로 약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얘는 반드시 100분의 농도 곱하기 그렇죠. 소금물의 양으로 반드시 풀어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그대로 보면 자 X%인 소금물과 25%인 소금물을 섞어서 두 그릇에 담으려고 한다. 자 A라는 그릇에는 X%인 소금물을 100g 그 다음에 25%인 소금물을 200g을 담는다. 자, B 그릇에는 X인 녀석을 300g 그 다음에 25%인 소금물을 100g을 담는다. A에 담은 이 소금물의 농도는 23% 이하니까 이하 100분의 23 그런데 100g과 200g을 섞었으니까 300g이 되는 거예요. 자, 밑에 거는 이상 19% 그런데 300과 100을 더했으니까 400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이걸 만족하는 x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인데 연산 문제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띵띵띵띵띵띵 이렇게 가고 얘는 그러면 x가 되겠죠. 얘는 25가 될 거고 그리고 등호 23에다가 3을 곱했네요. 그러면은 69 이렇게. 여기 50이네요. 자, 그래서 x의 값은 얼마? 19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나 나왔습니다. 뭐 답은 끝났어. 이미 3번에서 끝났지만 뭐 하던 거 마저 할게요. 씩씩. 그래서 3x 해서 20 해서 4, 9, 36, 76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3x가 이게 쭉 넘어가서 51이 되고 x라는 값은 17. 뭐 이런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소금의 양을 쓴다라는 걸 모르면 심란하죠. 근데 소금의 양을 쓴다라는 걸 알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소금물 문제는 그냥 흘려 들으세요. 어차피 이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X%가 있고요. 25%가 있어요. 얘가 지금 100g 있고요. 얘가 지금 200g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들 사이의 비는 반드시 1의 1 이렇게 비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녀석이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23이라고 되어 있어요. 간격이 2죠? 그럼 간격이 4가 되면서 얘는 19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X하고 25가 있는데 이번에는 300하고 100이래요. 그리고 얼마가 19가 되어 있네요. 19가. 그러면 얘는 1대 3인데 여기가 19인데 여기가 3, 근데 6이네. 그럼 얘는 2가 떨어지니까 17이 되겠구나. 이렇게 비율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문제였고요. 나머지 활용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요 2개짜리 얘기를 좀 다시 해볼게요. 하나짜리까지는 여러분들이 괜찮았는데 2개짜리 문제에서 이제 슬퍼했어. 그래서
두 개짜리 끝에 있는 두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그러면서 다시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44번은 좀 슬퍼요. 왜냐? 연립부등식인데 거기에 절대값도 두 개가 끼어 있어. 그리고 우리가 부등식을 푸는 방법은, 이거 풀기 길어서 그래요. 부등식을 푸는 방법은, 자, A, 그리고 B, 그리고 C. 이렇게 된 부등식은 반드시 현준아 몇 개씩 묶어서? 두 개씩 묶어서. 어떻게 두 개씩? 두 개씩. 어떻게 두 개씩? 두 개씩. 아니 오늘 안 푼다네. 지우가 어떻게 두 개씩 묶으면 돼요? A, B랑 B, C. 그렇지. 그 대답은 어렸던 거지. 어떻게 두 개씩 묶니? 아, 그런 말이죠. 현준아, 한글이 참 어려워. 그래요. 그래서 저 식을 그대로 보면 마이너스 3보다 그리고 1 마이너스 절대값 x 플러스 1. 이 문제 하나 풀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절대값 x 플러스 1 그리고 x 마이너스 2 절대값 플러스 3 이렇게 두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문제 봅시다. 요걸 내가 풀려고 봤더니 그냥 이양 적당히 해보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들어가서 슉 넘어가서 4 이렇게 됐어요. 자,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아니고 마이너스 1부터의 거리가 얼마다? 4인 걸 찾으시면 돼요. 마이너스 1부터의 거리가 4인 걸 찾으면 뭐 하는 거죠? 마이너스 5랑 3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다시 무슨 말이냐? 이 녀석이 4만큼 떨어져 있어. 근데 우리가 이거 해석할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x라는 표현이 나오고 절대값 나오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뭐 예를 들어 x-a라고 돼 있으면 a부터의 거리.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마이너스 a부터의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해석을 하는 거야. 마이너스 1부터 x까지의 거리가 4보다 작다? 그러면 봐봐. 마이너스 1부터 x까지의 거리가 얼마보다? 4라는 값보다는 작아. 그럼 어디? 이 안쪽에 위치하고 있겠죠? 이 안쪽에. 그러니까 4만큼 작은 5하고 4만큼 큰 3, 이 안쪽에 x가 들어와 있으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일단 하나는 알아냈어. 자, 두 번째 가봅시다. 자, 여기 어려운 거야. 자, 하지마. 집중해서 한번 보자 이제. 두 개짜리니까. 자, 두 개짜리 문제를 풀 때는 가급적이면 한쪽으로 몰아서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그런데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니까 저는 이 녀석을 넘길게요. 그래서 먼저 x 마이너스 2 그리고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해보고 자 3은 이항을 시켜서 마이너스 2보다 그냥 3도 묶어서 생각해보자. 플러스 요거 1 넘어왔으니까 2. 자, 요런 식이 일단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범위를 나누셔야 돼요. 우리가 절대값 두 개짜리 문제는 무조건 범위를 나누기로 약속을 했어.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는 값은 x는 2가 될 거고 얘가 0이 되는 값은 x는 마이너스 1이 될 테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1과 2를 무조건 범위로 나눠서 자 어떤 범위를 마이너스 1과 2로 나누는 거야. 그래서 이쪽과 이쪽과 이쪽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진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이게 첫 번째야.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숫자 아무거나 생각해 볼까? 마이너스 2 여기 마이너스 2 들어가면 음수, 여기도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달고 밖으로 나옵니다. 자, 이제 1차 분식 푸시면 돼요. 그대로 풀어볼까요? 마이너스 2x에다가 플러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2, 그래서 플러스 3. 이렇게 일단 표현이 됩니다. 뭐 문제 없죠? 자, 그 다음 정리해보시면 x라는 값은 2분의 3보다 작다 이런 표현인데 반드시 우리가 유의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일단 조건이 이렇게 붙어 있어. x가 분명히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내가 구한 이 답은 얼마? 2분의 3보다 작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게 이 자체적으로 연립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조건이.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조건의 공통인 부분 따라서 여기를 답으로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게 일단 요 녀석의 답이었어. 자, 이제 하나 끝났어. 두 번째 구간으로 넘어갈게요. 2번 구간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x는 2보다 작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크다를 표현할 때 등호 쓰시고요. 작다를 표현할 때 등호 쓰는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연산 들어가 봅니다. 이 녀석. 요 녀석이죠? 자, 0 대입해보면 음수, 양수니까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마이너스 붙였어요. 그리고 얘는 그대로 x 플러스 1 플러스 2가 되면서 날라가고 2랑 1이랑 1을 더했는데 얘가 지금 친절하게 0보다 크다고 돼 있어. 맞네 도연아? 그럼 얘는 범위가 어떻게 될까? x에 의미적으로 생각해봐. 얘는 0 곱하기 x 같은 느낌인 거야. 이렇게 있어. 그럼 내가 x에다가 어떤 수를 집어넣던지 간에 얘는 항상 참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저거? 어디? 저 조건이 그러니까 그치. 얘는 지금 모든 실수가 되는 거야. 다른 말로는 실수 전체가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 실수 전체랑 이 녀석의 공통 부분을 찾아야 돼. 근데 얘는 다 된대. 난 오케이 모두. 그런데 나는 이것만 돼. 그러니까 우리는 저 조건인 여기만 이 녀석의 범위로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려워. 자, 이제 그 다음 문제 가볼게요. 마지막 조건, 세 번째 조건입니다. 자, 여기는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그 상태에서 문제를 또 풉니다.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전부 다 양수니까 그대로 나올 거예요. x-2, x 플러스 1, 2 이렇게. 그래서 2x 사라지고 플러스 1 이렇게 되면서 x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건 그냥 자연스럽게 갈게요. 자,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라고 돼 있는데 쟤는 x의 값이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돼 있네요. 이렇게. 그럼 공통 부분이 어디예요? 이쪽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지금 범위가 세팅이 됐네요. 근데 이렇게 지금 세팅을 했거든요, 우리가. 근데 이거 한번 뭉쳐볼까? 자, 이거 잘 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얘는 지금 마이너스 1보다 작다 했거든. 근데 얘가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2까지 연결을 시켰어. 근데 얘가 또 2부터 연결을 시켜버렸어. 그러면 이 부등식의 해는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자, 이만큼이 해야 뭐가 되는 거야? 우리는 이런 걸 그치 실수 전체 모든 실수라고 불러요. 막상 구해놓고 봤더니 얘는 항상 성립한데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걸 그래프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그래프가 쟤는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지거든. 근데 이 녀석이 여기가 2예요. 여기 x축이 이렇게 있어. 물어본 거야 우리한테. 야, 이 그래프 중에서 0보다 큰 데가 어딘지 찾아봐 했는데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 0보다 작은 부분이 없죠. 전부 다 0보다 크죠. 실제로 우리가 그래프로 봐도 항상 0보다 크잖아. 위에 있잖아. 2차 함수처럼.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구한 이 답이 실제로 맞는 답이었던 거야. 그러면 이 아이의 답은 뭐가 된 거야? 실수 전체가 됐어. 그리고 이 녀석의 답은 이거였어. 그럼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이 연립 부등식을 풀었을 때 A랑 B를 비교해서 나온 해가 저거야. 마5 그리고 X 그리고 3이었어. 그리고 B랑 C를 해서 나온 식이 실수 전체였어. 자 그러면 현준아 이제는 맞춰야지. 이 둘의 공통 부분은 뭐야? 마이너스 그치. 마이너스 5부터 3까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정수의 개수는 몇 개? 7개. 3에서 마이너스 5를 빼고 1을 더 뺐으니까 7개. 오, 계산 잘한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런 문제였어요. 어려워요. 야, 이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다. 그치? 한 문제가. 한 문제짜리가 굉장한 긴 풀이를 우리한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쵸? 이거 왜 애들이 안 풀었을까 생각을 했는데 안 풀만한 문제였네요. 여러분 깨끗하더라고요. 이 문제 자체가. 자, 하나를 더 해볼게요. 지우가 선생님이 이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면 뭐랑 똑같다 그랬죠? 그렇지. 그래서 얘는 이거랑 똑같은 얘기인 거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루트 안의 제곱은 절대값과 똑같다. 그러면 얘는 이제 그냥 우리 눈에 1 플러스 x의 절대값 플러스 3x 마이너스 2의 절대값 그리고 4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 구간을 나눌 거야. 이제 구간을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자, 도연아, 우리는 이 녀석의 범위를 어디하고 어디에서 쪼갤 거예요? 자, 얘가 0이 되려면 x는 뭐가 돼야 돼? 그렇지? 얘가 0이 되려면 x는 뭐가 돼야 돼? 그렇지. 그래서 3분의 2랑 마이너스 1을 구간으로 나눠서 이쪽, 그리고 이쪽 이렇게 나눠서 문제를 풀어가야 돼요. 자, 해볼게요. 자, 한 번 더 해봅니다.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등호 안 붙여요. 자, 그러면 이 녀석에서 마이너스 1보다 작아. 그럼 얘도 음수, 얘도 음수네. 그쵸? 둘 다 음수예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숫자 대입해 보시면 둘 다 음수 나옵니다. 그러면 얘는 부호를 전부 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겠네. 이런 식으로. 자, 풀어볼게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1인데 얘가 넘어와서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이걸 그대로 풀어보면 x라는 값은 작다 얼마보다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아직 안 끝났어. 저희는 항상 이렇게 구한 녀석과 누구를 비교해야 돼? 다른. 하진아, 이렇게 구한 녀석과 누구를 비교해야 돼? 범위. 항상 내가 이런 조건 하에서 이걸 풀었으니까 이 조건과 이 녀석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행동은 얘와 얘의 공통 부분을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해보면 얘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고 얘는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작다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이 녀석이 답이 되는구나. 이거 하나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들어갑니다. 범위는 두 번째 범위 이 녀석이에요. 마이보다 크거나 같고 x가 3분의 2보다 작은 거. 그럼 0 대입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플러스는 그대로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를 달고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그리고 풀어봅니다. 마이너스 2x가 있고요. 3이 슝 해서 1 되고 x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 x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가 나왔는데 마이너스 1보다 요 녀석과 범위 공통 부분을 찾아야 되거든요. 이거 조금 귀찮네요. 그대로 보시면 저 녀석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3분의 2보다 작다 했는데 제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라고 표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시성아 공통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 그렇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x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갔어야 되는 문제죠. 이게 두 번째 답이었어요. 자, 현준아, 이제 범위 어떤 거 남았어? x가 뭐보다? 마이너스 1. 했잖아. 이제 뭐 남았어? 남았죠? 정신 차려. 자, x가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다 할게요. 세 번째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그걸 그대로 풀어볼게요.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다 요 버전에서 문제를 풀어보면 당연히 저 녀석들은 전부 다 양수가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거 그대로 x 플러스 1 그대로 뒤에 것도 그대로 3x 마이너스 2도 그대로 그리고 4 이러면서 여기는 살짝 정리가 돼서 마이너스 1인데 맞죠? 네, 그래서 4x가 쭉 넘어가서 5가 되고요. x는 4분의 5보다 크다. 또 안 끝났어. 그쵸? 자, 보시면 얘는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다고 얘는 4분의 5보다 크다니까 또 수직선 보자.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다와 4분의 5보다 크다라고 돼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어디를 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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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수고하셨습니다. 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개념 문제 틀리죠? 습관이. 자, 갈게요. 계속. 여기까지 됐죠? 자, 요거까지 한 것 같아요. 4분의 5보다 크다. 근데 범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했네. 그러면 어디죠? 이쪽이죠. 그렇죠? 4분의 5보다 크다가 이 녀석이 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성아, A에 들어갈 값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1. 자, 저게 뭐냐면 이렇게 세 개가 답이거든요. 그럼 볼까요? 뭔지 알겠죠? 자,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가 있었고 여기 4분의 5보다 크다 이렇게 있었어요. 얘가 원하는 건 A보다 작다 이 녀석이죠? B보다 크다 이 녀석이에요. 그래서 그 둘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계산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얼마냐? 이거는 1번이요? 4번 이상? 그러네요.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쉽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44번 문제도 그렇고 45번 문제도 그렇고 쉬운 풀이는 아닙니다. 지금 44번은 거의 요 정도고요. 45번도 요 느낌이야. 지금 굉장히 이게 버겁게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그렇다. 풀이가 기네. 그나마 이 녀석이 좀 착한 녀석이었네. 43번 같은 경우가. 그렇죠? 43번이나 42번이 그나마 좀 착한 녀석이었네. 그렇죠? 자, 이런 문제였고요. 자, 일단 제가 먼저 저번 시간에 빠졌던 유형이랑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들 보면서 구멍이 전체적으로 구멍이 뽕 뚫려 있었던 이 두 문제를 먼저 그냥 풀어봤어요. 자, 이제 질문을 또 받아봐야 되겠죠. 자, 이제 질문 받아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에어컨 좀 빼주세요. 한결같아. 에어컨 그래요. 하진아 추우면 얘기해. 그냥 끌게. 잘 더운 게 나으니까. 자, 질문 받아볼게요. 몇 번 가볼까요? 16번, 26번이요. 26번.
21번, 21번. 21번. 없나요? 이거면 됐어요? 오케이. 아니야, 눈치 보지 말고 해. 질문 없어? 괜찮아? 하진아, 괜찮겠어? 오케이. 다른 사람 없어요? 자, 갑니다. 그럼 10번부터 갈게요. 자, 만족시키는 이라고 돼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그냥 풀어봅니다. 바로 갈게요. x가 크다라고 하네요. 얼마보다? 0보다. 첫 번째 식은 단순하네요. 너무 단순한데? x가 0보다 크다가 첫 번째 해입니다. 자, 두 번째 녀석을 풀어봤더니 x가 2보다 작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그냥 풀어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0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0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 근데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의 값이 이차 함수의 최소값이 되도록 하는 상수 k의 값은 무엇입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식사 초대가 될 거. 이미 초대됐는데. 나이스. 주방에 이제 수정하지 마. 나 관리자 줘. 나 주방에 나 관리자 줘. 친구랑 게임을 하고 있어. 자, 계속할게요. 지금 이거 문제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조건에 만족하는 아, 값이 아, 1이잖아요. 거기에 저 제한시 채웠거든요. 그쵸? 이거 헷갈릴 별 내용 없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써 있으니까 뭔가 하지만 이걸 그대로 묶어서 생각해 보면 x는 0보다 크고 2보다 작대요. 근데 정수래. 그럼 뭐밖에 없어? 1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녀석의 최소값이 1이래. 자, 우리 이차함수 최소값 만드는 거 알고 계시죠? x-1의 제곱 플러스 k-1 표준형을 만들어 봤어. 그럼 얘가 최소값인 거 아시죠? 얘가 얼마라는 거야? 1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치? 진짜 별거 없는 거지. 그냥 말 그대로 한글 해석 문제야. 이거 크게 어려운 거 없고 만족하는 정수 1밖에 없네. 그 1이 이 녀석의 최소값이다. 그러니까 이 녀석의 최소값이 1일 때 k값을 구하시 이런 문제야. 그래 좀 더 센스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걸 딱 보고 마이너스 2의 분의 b가 축일 테니까 1이 축이네. 그러면 1 바로 대입해서 굳이 이것도 필요 없고 1 대입해서 1마 2 플러스 k가 1이구나. 그래서 k값은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16번으로 가봅니다. 자, 이런 건 질문하면 안 돼. 왜 안 되는지 알아요? 귀찮거든. 재미도 감동도 없는 그냥 귀찮음만 남은 문제. 자, 좀 빠르게 갈게요. 미리 사전 작업을 조금 해버리자. 30? 30 곱해버리자. 그냥 통짜로. 분수 귀찮으니까 30을 통짜로 곱하고 갈게요. 15x 플러스 15. 그 다음에 20x 플러스 10. 그리고 6, 3, 18, 6, 4, 24. 자, 우리는 이제 이 연립 분수식을 풀면 돼요. 자, 이렇게 먼저 묶어봅시다. 2항에서 5x. 2항에서 5. x는 1보다 크대요. 하나.
자, 이 두 개 엮어봅시다. 2항에서 2x, 2항에서 14. x는 7보다 작거나 같다네요. 끝. 그러면 얘는 x가 도현아 얼마보다 크고 1보다 크고 얼마보다 작거나 같다? 7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자, 도현아 이 녀석이 얼마가 돼야 돼? 1. 그럼 이 녀석은 얼마가 돼야 돼? 뭔가 이상하죠? 우리가 얘는 x고 얘는 m이죠? 그래서 신나가지고 얘가 1인가 보다 그렇게 풀면 안 된다는 문제예요. 자, 문제를 잘 읽어봐. 또 국어 문제야. 그렇지.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내가 이렇게 구했는데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들 중에서 최소값. 도현아, 이걸 만족하는 정수들 중에서 최소값이 얼마야? 2죠. 그 2가 m이네. 이거야. 이제 다시 두 번째 문제가 또 시작된 거야. 슬프지만 다시 갑니다. 이거 앞에 거 두 개 먼저 풀어볼게요. 그러면 a-3에 양변에 3을 곱해서 6이 나옵니다. a는 얼마보다 작다? 하나. 자, 여기 풀어볼게요. 양변에 4를 곱해서 8은 a 플러스 1이고요. a는 넘어가서 7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a 값은 7보다 크고 9보다 작다. 답은 얼마? 8. 됐나요? 자,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가봅니다. 자, 연립분해식에 해가 주어졌는데 이상하다. 우리 연립분해식을 풀어봤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해는 범위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얘는 지금 해가 그냥 2라고 주어졌어요. 그쵸? 해가 2래. 어떤 경우에 이런 답이 나올까를 생각을 해보자. 지금 우리가 연립분해식을 풀어서 뭐 이런 식으로 해를 구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은 해가 없기도 하고 이런 식은 해가 이런 부분이 공통이 되기도 하고 가끔은 이렇게 해를 구하기도 하고 그래요. 해가 딱 2라는 숫자 하나로만 떨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네 번째죠. 그렇죠. 이 경우에만 오직 하나의 답을 도현아 이제 시원하니까 자네. 더울 때는 더워서 못 자겠다는데 시원하니까 자네. 그럼 꺼버린다. 꺼버린다. 자, 경고야. 자, 이거겠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면 나오냐면 얘가 만약에 뭐 x의 값이 예를 들어서 얼마보다 어떤 뭐 특정한 값보다 뭐 알파라고 할까요? 알파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면 얘는 반드시 x는 알파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와서 이 녀석이 이렇게 해가 편성이 될 거예요. 그런 문제라는 거거든요. 자, 일단 그 말은 뭐냐면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게 같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야만 가능합니다. 그럼 풀어볼까요? 자, 이거 풀어볼게요. 양변에 넘겨서 4를 먼저 곱해서 이항시킬게요. 그럼 3x 마이너스 1 그리고 2x 플러스 4a입니다. 4를 먼저 곱했어요. 자, 이항합니다. x 이항합니다. 4a 플러스 1 일단 요거는 킵. 자, 두 번째 문제를 풉니다. 전개할게요. x 플러스 3 그 다음에 4x 마이너스 2b. 자, 이항에서 정리합니다. 3x가 크거나 같대요. 2b 플러스 3보다. 따라서 x가 얼마보다? 3분의 2b 플러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자, 이제 보자. 분명히 얘는 2라는 녀석을 해로 가진다는 건 얘가 현준아 얘가 얼마라는 소리야? 2죠. 그럼 얘가 2가 되려면 a의 값은 얼마가 되고? 4분의 1. 좋아요. 자, 지성아 또 얘가 1이 되려면 b의 값은 얼마가 되고 2가 되려면 b의 값은 얼마가 되고? 0. 얘는 제가 설명했죠. 2가 되려니까 b의 값은 그러면은 분수. 2분의 3. 그렇지. 2분의 3. 자, 지우가 너 계산 잘하잖아. 자, 4분의 1과 2분의 3과 16을 곱했네요. 얼마? 6요. 진짜 잘하네, 계산. 그렇죠. 요런 느낌의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가볼게요. 자,
해를 갖도록 하지 않는데요. 일단 먼저 풀어보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있는 녀석은 이 항에서 정리해보면 3분의 10x 크다 a 플러스 2보다 양변에 10분의 3을 곱할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3a 플러스 5분의 3 이렇게 되면 좀 귀찮다. 자, 어쨌든 뭐 해야 되니까. 자, 4는 3분의 12였고요. 3분의 2를 빼서 3분의 10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양변에 10분의 3을 곱해서 요거 약분을 하고 여기는 10분의 3을 각각 곱해준 겁니다. 요 녀석은 10분의 3을 곱하는 과정에서 약분이 들어간 거고요. 자, 두 번째 거 풉니다. 10을 먼저 곱할게요. 10을 똑같이 곱해주면 먼저 그냥 과정을 거칠게요. 6-x 10을 먼저 곱했습니다. 5x 마이너스 2. 자, 정리합니다. 마이너스 3x가 넘어왔네요. 8x가 되고요. 3, 6, 18이 있었는데 넘어갔네요. 20이 됐어요. 그래서 x의 값은 얼마보다?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까지는 같습니다. 자, 이 둘을 이제 표시를 해봤어. 수직선에다 한번 표시를 해봐요. 한쪽은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예, 크다네요. 근데 지성아, 해가 있대 없대? 어때요? 없대. 그럼 얘는 왼쪽에 있어야 돼, 오른쪽에 있어야 돼? 이 값은 왼쪽에 있어야 될까, 오른쪽에 있어야 될까? 왼쪽이면 x가 얘보다 크다인데 왼쪽이면 이렇게 돼버려. 그럼 해가 나와. 오른쪽. 그럼 어디 있어야 돼? 오른쪽에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아이의 위치를 특정할 수가 있었고, 그럼 이쪽에 10분의 3a 그리고 플러스 5분의 3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 당연히 얘가 크다는 건 맞아. 자, 지은아 다시 한번 갈까? 등호 들어가요. 자, 헷갈리면 대입해보라 그랬어요. 얘가 만약에 얘랑 똑같은 2분의 5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x가 2분의 5보다 크다와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가 만약에 만났어. 그럼 해를 가져 안 가져? 한쪽은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고 한쪽은 2분의 5보다 크다야. 해를 가질까 안 가질까? 안 가지죠. 안 가져요? 왜?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얘가 열심히 늘 달라붙어가지고 등호가 생긴다 하더라도 어떤 그림이 나오냐? 이런 그림이 나오죠. 우리 아시죠? 이 그림 안 되는 거. 그렇죠? 그래서 등호는 들어가야 되는 거야. 따라서 이걸 그대로 풀어보자. 양변에 10을 곱할게요. 그래서 5, 5, 25. 10을 곱했으니까 3a 플러스 6. 이항해서 맞죠? 10 곱했으니까 2, 3, 6 맞죠? 자, 그래서 3a가 얘가 슝 넘어가서 1, 9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a는 3분의 10분인데 자, 문제에서 얘기를 해요. 현준아, 예. 정수 a의 최소값은 얼마예요? 7. 7. 그렇죠. 왜냐면 이게 오랜만에 배운 수 6과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a의 값은 얼마? 7. 최소값이니까.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없어요.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우리 유영온 책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5분만 쉴게요. 이렇게 왜 전화를 안 받지?